안녕하세요,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사기라는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기들이 유행하고 이런 사기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리셀 사기, 상품권 사기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셀 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개인 간의 중고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발생해서 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한정판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겠죠. 그래서 그 한정판을 어떻게든 1,0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중고 시장에 1,300만 원 또는 1,500만 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 한정판 가방을 꼭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가방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익만큼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 상품권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을 보통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회사에서는 상품권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에서 35%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품권 테크 또는 이제 리셀 테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하기 쉽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사기로 발전시키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맘카페 유명 회원이 상품권 사기를 해서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리셀 물건을 판매한다 해놓고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은 다음 잠수를 타서 교도소에 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리셀 사기나 상품권 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소액일 때 또는 처음 할 때는 반드시 약속했던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또는 수익보다 많은 이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품권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한다 또는 아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실제 내가 구매했던 금액이 어떻게 거래됐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구매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허황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서 드린 세 가지 형태를 잘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전을 지급할 때는 현금 지급이나 카드깡 같은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카드깡을 통해서 지급하는 돈을 요청하는 집단은요, 그 돈의 성질을 좀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 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물건이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판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그 사람이 그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물건의 현황 같은 것이 뜨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시거나 한 번에 주신다고 하더라도 소액만 하시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기를 친다든지 또는 자기 금액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주기도 하지만 큰 금액이 사기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기들에 대한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고드립니다.